어제 더민주당은 당선인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37분 만에 김종인 비대위를 8월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자, 뭔 8월에 크리스마스도 아니고요. 일당 만들어 줬더니만 한 두어 달 더 하고 집에 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김종인 대표 뭐 그거 수용하겠죠. 그렇다고 또 판깨봤자 좋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결정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자, 본인으로서는 미련 없다, 한시라도 비대위를 해산하고 떠날 용의가 있다, 원구성 빨리 해서 비대위 갖고 가라, 나는 더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추대니 경선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불쾌하다. 그리고 정치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인격과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라, 이랬습니다. 추미애 손혜원 당선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이는 걸로 말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셀프 공천하고 비례대표 파동이 한마디로 호남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데, 그때 김종인이 자초한 게 아니라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하면서 이 파동으로 만들었던 친노 친문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사과하러 갔지, 김종인이 저지른 일이라면 김종인이 사과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손혜원 당선자 노인으로 지칭했는데요. 한때는 또 김종인이 잘 나갈 때는 김종인의 척근처럼 행동하더니만 김종인이 힘 빠진 그냥 나이 드신 분이다 이렇게 되니까 노인이 돼갖고 무슨 정신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저도 정치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이 양반 정치 처음 하는 사람 같은데요. 말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를 물러받아서 그런지 참 막말을 하네요. 자, 어제 이제 문재인과 김종인이 동업체제가 시한부로 연장이 되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 시한부 연장이 뭐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어차피 비주류나 진노나 지금 쫓아내면, 자, 나이 든 사람 꼬드겨가지고 데려와서 고생시키고 또 이겼더니만 또 쫓아낸다, 그 책임을 덮어쓰기 싫어서 또 비주류는 전대에 좀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하면 진노가 100% 이기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한 석 달 정도 가지고 보면서 조금 늦추는 사이에 자신들도 숨을 돌리고 전열 준비를 하고, 그런 동안에 또 그런 과도기가 필요해서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종인 때문에 김종인을 생각해서 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임시봉합이냐 팽이냐, 이 부분에서 김종인 대표가 가졌던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문재인 이 가장 유력한 진노 대선 후보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대표는 어떤 행태로든 끝나지 않은 것처럼 대선까지 끌고 가려고, 김종인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시키려고 할 거다, 그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예, 더민주당은 5월 3일 어제 그 당선인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경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구성과 권한까지 대표에게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국회가 개원이 되면요, 개원이 되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무슨 해운, 조선 등 5개 업종이 위기고 좀비 기업들이 다 무너져가고 갑자기 한국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한다고, 그에게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8월 말까지 비상대책기구를 갖다가 완전히 꾸려가지고 물러나도 이것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챙기겠다,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본인이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진노나 문재인 대표나 당내 강경파에 대해서 굉장히 강제 퇴장당하는 그런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여기서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비상대책기구가 아마 8월까지 굉장히 이 강경 드라이브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무언가 새로운 변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당의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8, 9월 깨면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그것이 정치권의
굉장히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년 대선이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혹자는 뭐 경제는 맨날 내년이 어렵다,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점쟁이라서 그냥 지나가는 투로 맨날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줄 압니까? 자, 수출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줄어들면요, 정말 내년에 큰일 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숨만 헐떡헐떡 쉬고 있는 이런 행태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내년까지 버틸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형 양적 완화에서 부동산 담보 채권을 발행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슬쩍 숨겨서 같이 끼워 넣으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이 5개 구조조정 분야의 업종에서 엄청난 숫자의 실업자들이 양산될 수 있고요.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한다 해도 그것은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기업에 돈을 빌려줘서 완전히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던 국책은행을 살리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들난 텅 비어있는 국책은행에 기본 자금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국책은행이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넣어도 망할 거는 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고, 또 지금 경제 저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되어 가면, 또 중국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 내년쯤에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요, 국민의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안철수 대표 등이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말 실수를 많이 하고 굉장히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더민주당에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없지만은 그나마 김종인이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전 대표도 자기 대권 가도에 필요하니까 잡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계호 의원 이번에 당에 당선도 되었고 비대위원이죠. 김 대표가 경제기구 수장으로 활동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부 공론화된 거 아니냐, 김 대표가 직접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 대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무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론이 났다. 자, 경제기구의 수장으로 김 대표가 거론되는 것은 토사구팽 모양새를 만들지 않기 위해 모양 때문에 그런 거다. 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민주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고요. 상당한 역할을 대선 때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필요 때문에요? 문재인 친노의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민주당은 당무위원 당선자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원 김영춘의 제안으로 경제비상기구 설치와 그 구성원 권한을 김종인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고요. 당장 이 기구를 중심으로 김 대표가 경제위기 극복과 수권 정당화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향후 행보 구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당초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민주화와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 이슈를 앞세워 전국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대위 체제 유지가 지금 친노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마땅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표와 관계도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입장 선회가 불가피해졌는데요. 김 대표 측은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손혜원 당선자가 노인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김 대표가 상당히 불쾌했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김종인을 영입할 때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당을 대선 때까지 이끌어달라고 했는데 총선 이후 등을 돌렸다라는 불신도 깔려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듯이 김 대표가 경제 문제에 정통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아 대선에 앞서 당내 대선 주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경제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면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쪽 저쪽에서 다 오게 되고, 또 더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혹 더 떨어지면 김종인의 역할이 좀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킹메이커로의 역할이 재부상할 수 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누구를 지지한다 말은 절대 안 하고 물러나기 그러니까 이 5월 3일 회의 전날까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국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김종인 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제가 볼 때 한 80일 내지 90일, 8, 90일 될 거라 보이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아마 더민주당의 경제 노선이나 또 이 어떤 중요한 이 올해나 내년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민주당이 가야 될 경제와 관련된 아젠다를 좀 정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경제적 공세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 심판, 평가하는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여당은 나름대로 자기의 색깔로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아마 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이제 경제 비상대책기구 위원들로는 본인과 맞는 이 학계 인사들 또 당내에 자신의 측근 인사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대선까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자기 대표나 대선 주자도 당 지도부도 이 말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거, 청년 실업, 복지, 비정규직, 재벌 독과점 타파, 기업 구조 개혁, 경제 부패 척결, 가계 부채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 문제가 앞으로 이 정부와 야당 간의 문제에 있어서 논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감이 얕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박지원 원내대표와 서로 만나서 서로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